디지털 배움터 생활. 중고등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환경 알아보기. 미래 유망 직업 중엔 사물 인터넷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드론 전문가 등 그 이름도 생소한 직업이 많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우리 일상뿐 아니라 미래 직업 세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선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디지털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직업군과 필요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이해하기. 오늘 학습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호모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호모사피엔스, 스마트폰을 뜻하는 라틴어인 포노와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사피엔스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든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를 뜻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자, 이 시간은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의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웹툰을 하나 봤는데요. 아빠가 어린 딸에게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 페이스북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러는데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싶은 거 있죠. 자,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차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이제 부모 세대와 아예 DNA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 DNA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요. 해석을 하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인터넷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이 디지털을 사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또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죠. 네, 그렇군요. 디지털 원주민, 저는 사실 어디에선가 디지털 이민자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개가 비슷한 의미일까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 디지털 이민자라는 개념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이민자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기 전에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디지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드린 용어를 정리해 보자면 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고 또 부모님 세대들은 디지털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와 외국어를 학습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민자들이 서로 잘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소통을 하려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일단 젊은 세대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주로 활용합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연결돼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댓글들을 통해 소통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듣다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통화는 별로 하지 않고 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자, 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점도 우리 디지털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들의 게임에 대해서 이해보다는 우려되는 마음,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고 또 컴퓨터에 대고 뭐라고 말도 하는데 대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온라인 게임은
이 플레이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돼서 경쟁을 하거나 또 협력하는 디지털 게임입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서로 채팅이나 팀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동료나 경쟁자를 찾기 위해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팀을 구성해 순위를 올리기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소통 방식, 놀이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온라인 게임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요즘 대부분의 학교 생활이 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숙제도 그렇고 조별 과제도 그렇게 다 인터넷으로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 정도면 학교 생활의 대부분이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친구들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자료를 저장하거나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기도 하고 코딩 같은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요즘에는 학교뿐 아니라 주변에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 디지털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우리 사회는 첨단 디지털화 되고 있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기나 기구들은 또 많은 경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현실은 실제와 같거나 혹은 상상 속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로 비디오 게임이나 훈련 시뮬레이션, 또 건축, 제품 디자인 등의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의 이미지나 장면 위에서 사용자가 이 현실과 디지털 콘텐츠를 동시에 경험하는 건데요.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AR 고글 등의 장치를 통해 구현되고 이 교육은 물론 내비게이션 등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직업군과 필요 역량. 요즘 미래 유망한 직업들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들 참 많은데요. 사실 직업만 들으면 어떤 일 하는 거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 다 기술의 발전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에 없었던 그야말로 이름도 생소한 직업들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 외에 사회 문화적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동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 문화적 변화라고 하면 우선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헬스 코치나 컨설턴트 같은 직업이 등장을 했고요. 이 지속 가능성 전문가 같은 직업의 경우도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존의 경제 구조를 뒤흔들면서 원격 근무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원격 근무 코디네이터, 디지털 변화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했죠. 네, 그렇군요. 디지털 관련 직업의 등장 배경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 문화적 변화, 또 경제 상황의 변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등장하게 한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몇 가지 중요한 기술 분야와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AI 트레이너,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등의 직업이 등장을 했죠. 다음으로 빅데이터 기술도 있습니다. 대규모 복잡한 데이터 집합을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기술은 소비자 행동이나 시장의 트렌드, 제품 성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브로커 등의 직업이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보면은 보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또 데이터 유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관련 기술들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IT 인프라 관리자, 클라우드 솔루션 구축 전문가,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등의 직업도 생겨났죠. 그런가 하면 유전자, 분자 생물학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유전자 치료 연구원, 합성 생물학 연구원 등의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직업군은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텐데요.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디지털 인재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운용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배우게 한다기보다는 이 자녀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듣기만 하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디지털 역량이라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직업군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요즘 패션 디자이너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인데요.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라는 신종 직업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는 아는데 글쎄요, 단어만 생각하면 낯설지는 않은데 그 직업 자체는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아바타 캐릭터들의 옷과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는 미술이나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스, 3D 모델링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과 선호를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시각적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디지털 환경에서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다고 하던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도대체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겠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지 인사이더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인공지능 챗봇을 검증하기 위해 코드 대신 지시어를 작성하는 전문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만큼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 영역을 포괄하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과 딥러닝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인 사고, 데이터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검색창에서 커리어넷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의 직업 정보에서 미래 직업 항목을 선택하면 미래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직업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미래 직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과 내용, 테마, 태그를 활용해 원하는 분야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자녀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이민자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디지털 이민자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부모 세대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너무 디지털 세상에만 몰입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지털 관련 새로운 직종들은 창의력과 팀워크가 중요하므로 오프라인 세상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디지털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역할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중고등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환경 알아보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